3000년 동안 이 이야기는 괴물들의 이야기로 기억되어 왔습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외눈박이 거인, 선원을 돼지로 바꾸는 마녀, 노래로 배를 난파시키는 바다의 목소리. 그런데 원전을 펼치면 이상한 사실이 하나 보입니다. 그 유명한 괴물들의 모험은 전체 24권 가운데 겨우 4권, 나머지 20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메로스는, 그리고 크리스토퍼 놀란은 무엇을 이야기하려는 걸까요? 이 영상에서는 3가지를 다룹니다. 첫째, 이 서사시의 진짜 구조. 둘째, 이야기 전체를 지배하는 고대의 법칙들. 셋째, 모든 것이 수렴하는 귀향의 결말. 시작 전에 한 가지. 이 영상은 3000년 된 원작의 결말까지 다룹니다. 다만 영화가 새로 만든 장면과 각색은 다루지 않으니 극장에서의 놀라움은 그대로 남을 겁니다. 먼저 30초로 출발선을 맞추죠. 트로이 전쟁. 그리스 연합군이 바다 건너 트로이라는 도시를 10년 동안 포위한 전쟁입니다. 그 지루한 전쟁을 계략 하나로 끝낸 그리스의 최고의 지략가, 그가 오디세우스입니다. 고향은 그리스 서쪽 끝에 작은 섬 이타카. 아내와 갓난아한 아들을 두고 전쟁에 떠난 지 이제 20년입니다. 이야기는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작합니다. 승리한 영웅들은 모두 집에 돌아갔습니다. 단 한 사람, 오디세우스만 빼고요. 그런데 정작 첫 4권에 오디세우스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그의 아들 텔레마코스입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20살 청년. 그의 집은 어머니 페넬로페에게 구원하는 남자들에게 점거당해 있습니다. 그들은 남의 집 가축을 잡아먹고 남의 술을 마시며 안주인을 압박합니다. 왕위를 노리는 겁니다. 훗날 학자들은 이 첫 4권을 따로 텔레마코스의 이야기라 부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행방을 찾아 떠나는 성장담이 서사시 전체의 문을 여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야기의 질문이 괴물을 어떻게 이기는가가 아니라 무너진 집을 어떻게 되찾는가 이기 때문입니다. 오디세우스는 5번째 권에서야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뜻밖입니다. 괴물과 싸우는 전사가 아니라 여신 칼립소의 섬에 7년째 붙잡힌 채 바닷가에 앉아 울고 있는 남자입니다. 여신은 그에게 불멸을 제안합니다. 영원히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삶. 그는 거절합니다. 필멸의 아내와 필멸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유명한 모험들, 외눈박이 폴리페머스, 마녀 키르케, 세이렌, 저승방문, 이 모든 것은 9권부터 12권 오디세우스가 표를 끝에 마지막으로 닿은 나라 파이아케스인들의 궁전에서 들려주는 회고담입니다. 현재 진행형 사건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의 증언인 셈이죠. 시간을 잘라 재배열하고 이야기 속에 이야기를 겹치는 구조, 어디서 많이 본 방식 아닌가요? 3000년 전의 호메로스는 이미 비선형 서사의 원형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논란이 이 작품에 끌린 이유를 짐작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13권부터 마지막 24권까지 전체의 절반이 단 한 곳에서 벌어집니다. 이타카, 집입니다. 이 서사시는 모험담이 아니라 귀향담입니다. 이 3개를 이해하려면 법칙 3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크세니아, 손님을 환대하는 법입니다. 낯선 자가 문 앞에 오면 신원을 묻기도 전에 먹이고 재워야 합니다. 나그네로 변장한 신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의 수호자는 다름 아닌 제우스입니다. 원전의 모든 만남은 이 법의 시험대입니다. 하이아케스인들은 표류한 오디세우스를 극진히 대접하고 축복받습니다. 폴리페모스는 손님을 잡아먹고 눈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타카의 구원자들은 남의 집에서 3년 동안 주인 행세를 하는 크세아니아의 완벽한 위반자들입니다. 이 법을 알아야 결말에서 그들에게 내려지는 처분이 왜 정당한지 보입니다. 두 번째 법칙은 메티스, 지략입니다. 오디세우스는 그리스에서 가장 힘센 영웅이 아닙니다. 가장 교활한 영웅입니다. 10년 전쟁을 끝낸 그 계략, 트로이 목마가 바로 그의 작품입니다. 폴리페모스의 동굴에서 그는 이름을 묻는 거인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내 이름은 아무도 아니다. 눈을 찔린 거인이 도와달라 외칠 때 동료 거인들은 묻습니다. 누가 그랬냐고. 거인은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아니다가 그랬다고. 완벽한 탈출. 그런데 배가 떠나는 순간 그는 참지 못하고 뒤돌아 외칩니다. 내 눈을 찌른 자는 이타카의 오디세우스다 라고요. 이름을 밝히는 순간 저주가 성립합니다. 폴리페모스의 아버지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었으니까요. 10년의 표류는 사실 이 한 번에 오만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략은 그를 살리고 자만은 그를 침몰시킵니다. 이 양면이 오디세우스라는 인물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법칙, 신은 돕지만 선택은 인간의 몫입니다. 서사시의 첫 장면에서 제우스는 말합니다. 인간들은 제 잘못으로 화를 입고도 신을 탓한다고요. 아테나는 오디세우스와 텔레마코스를 시종일관 후원하고 포세이돈은 끝까지 방해합니다. 하지만 원전은 분명히 해둡니다. 부하들이 태양의 신 소를 잡아먹은 것도 오디세우스가 이름을 외친 것도 신이 시킨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예고편 속 오디세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신과 맞서겠소. 신의 분노 아래에서 끝까지 자기 선택을 밀고 가는 인간. 원전이 3000년 동안 던져온 질문과 정확히 같은 자리입니다. 이제 결말입니다. 20년 만에 고향 땅을 밟은 오디세우스는 궁전으로 돌진하지 않습니다. 아테나의 도움으로 늙은 거지로 변장하고 자기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손님으로서요. 왜 변장일까요? 108명의 구원자를 혼자 상대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20년입니다. 아들은 그를 본 적이 없고 아내는 그의 얼굴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는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집에서 누가 그를 기다렸고 누가 배신했는지. 귀향은 도착이 아니라 다시 알아보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 원전 후반부 전체가 이 인식의 드라마입니다. 그를 가장 먼저 알아보는 존재는 사람이 아닙니다. 20년을 기다려온 늙은 개 아르고스. 주인을 알아보고 꼬리를 흔들고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둡니다. 다음은 늙은 유모입니다. 발을 씻겨주다가 무릎이 오랜 흉터를 만드는 순간 알아봅니다. 몸에 새겨진 과거는 변장으로 가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의 날, 페넬로페가 선언합니다. 오디세우스의 활을 당겨 12개의 도끼구멍을 화살로 꿰뚫는 자와 결혼하겠다고. 구원자들은 차례로 실패합니다. 활 시위조차 걸지 못합니다. 마지막에 거지가 나섭니다. 활은 그의 손에서 수금을 울리고 화살은 12도끼를 관통합니다. 다음 화살이 향한 곳은 구원자들의 필두 안티노우스의 목이었습니다. 학살이 끝나고도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페넬로페는 20년 만에 남편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하인에게 침실의 침대를 밖으로 옮겨두라고 말합니다. 오디세우스는 폭발합니다. 그 침대는 옮길 수 없다고. 살아있는 올리브 나무를 기둥 삼아 내가 직접 깎아 만든 침대라고. 그 순간 페넬로페는 무너집니다. 침대의 비밀은 두 사람만이 아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만큼 교활하게 남편을 시험한 것입니다. 괴물을 이긴 남자가 아니라 다시 남편으로, 아버지로, 왕으로 인정받기까지의 이야기. 이것이 24권의 진짜 줄거리입니다. 이제 논란의 영화로 돌아옵니다. 확인된 사실만 보죠. 맷 데이먼의 오디세우스, 앤 해서웨이의 페넬로페, 톰 홀랜드의 텔레마코스, 샤를리스 테론의 칼립소, 젠데이아의 아테나, 그리고 로버트 패티슨이 구원자들의 필두 안티노우스를 맡았습니다. 이 배역표 자체가 하나의 예고입니다. 텔레마코스와 안티노우스에 이만한 배우를 배치했다는 건 영화가 괴물 장면만큼 이타카의 집안 싸움, 원작의 뼈들을 진지하게 다룬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실제로 파이널 예고편의 긴장은 두 사람의 대립에서 나옵니다. 제작 방식도 원작과 공명합니다. 전편은 아이맥스 필름 카메라로만 촬영한 최초의 상업 장편 영화. 실제 바다, 실제 배, 6개국 로케이션. 그리고 논란은 고대의 특유의 고어체 대신 구어적인 현대 영어를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3000년 전 청중이 광장에서 듣던 살아있는 이야기로 되돌리려는 선택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두세요. 이 영화는 오디세이아만이 아니라 일리아스와 다른 고전들의 요소도 결합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러니 오늘 들은 원작과 장면이 1대1로 일치하지 않아도 그건 오류가 아니라 각색입니다. 어디가 호메로스이고 어디가 논란인지 알아보는 것, 그게 이 영화의 두 번째 재미가 될 것입니다. 영화가 개봉하면 이번에 반대 방향의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극장에서 본 그 장면이 원전의 어느 페이지였는지 관람 후에 보는 심화편입니다. 그때까지 좋은 항해 되시길 바랍니다.